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워낙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크죠.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틈새 시장으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방위산업주의 재발견이다. 한국 제조업의 신성장주라고 아주 거창하게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자, 실적 기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이 중우장대한 업종 가운데 보기 드문 성장주다. 우리가 중우장대한 업종이라고 주식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기간 산업에 가까운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철강, 또 철도, 건설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런 업종들이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실적도 악화되고 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 쪽에서 이 방위산업주가 다시 또 재평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방위산업의 이 수출 규모를 놓고 보시면 10년 전인 2006년만 해도요, 불과 2억 5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14년을 보게 되면 36억 1천만 달러,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죠. 국방부는 또 2020년까지 이 방위산업의 이 주요 매출원인 방위력 개선비로 총 77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지금 집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된다 그러면 이 제조업 중에서 틈새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방위산업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위산업주의 또 매력은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방위산업의 구성 요소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때 단독적으로 뭐 개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 방위산업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고 결국 무기를 양산하는 체계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그 무기들을 조달을 해서 관련 군에 다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구성 요소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쉽게 기존의 업체들을 뚫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 방위산업주의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강점을 갖고 있던 방위산업주들이, 방위산업 업체들이 기술 개발 없이 그냥 국가에서 하는 일 그냥 뭐 앉아서 흔히 말해서 좀 쉽게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겠습니다만 첨단 무기 개발을 또 열심히 해온 덕분에 뭐 뉴스에 나왔듯이 2억 5천만 달러에서 36억 불까지 굉장히 큰 폭의 수출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권역별 수출 현황을 보셔도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유럽, 미주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마저도 좀 확대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이쪽은 이제 기존의 무기 체계가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력 분야별 수출을 우리가 보셔도 초반만 해도 아주 그 고부가가치 쪽이 아닌 기존의 이제 탄약을 비롯해서 좀 저부가가치 쪽이 많다면 최근에는 항공과 함정과 같은 첨단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쪽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주요 국가들이 향후 이런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위해서 수입을 할 그런 구매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국내 제품들과 연관성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국방 예산이 좀 많은 국가죠. 5천억 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T-50 훈련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도와 같은 국가에는 좀 다양하게 잠수함이라든지 또 탄약, 또 레이더
여러 그 우리 유도 무기 같은 경우를 좀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나 사우디, 이라크, 이 UAE 같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동 국가의 수출을 과거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방위 산업 쪽에서도 꾸준하게 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 첨단 무기인 이 항공 쪽하고 항모 또 전자전술 체계 이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더더욱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2016년 국방 예산도 줄어들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국방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 한 3.6% 정도 증가했는데 전력 운영비 쪽의 증가보다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니까요. 방위력 개선비가 훨씬 더 높은 증가를 보여야 되는데 다행히도 방위력 쪽이 우리가 한 5.7% 정도로 더 한 2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위력 개선비의 내역을 또 보시면 큰 쪽, 역시 그 금액이 큰 쪽 보면 헬기와 같은 와일드캣 사업, 또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첨단 무기 산업 쪽이 3천억대, 1,000억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600억대 이상 되는 것도 역시 함정 사업 같은, 그러니까 기존의 무기 체계하고 다른 체계 쪽에 많은 국방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군인의 인원이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그 전력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지만 첨단 무기 개발에 의해서 이 전력 개선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계속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추적을 꾸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기업들 좀 그룹핑 해보도록 하죠. 자, 많이 아시는 다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LIG 넥스원 보시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천궁을 개발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유도 무기들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2014년도, 15년도에 큰 폭의 재평가를 받았죠.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고 헬기 사업, 또 훈련기 사업 같은 첨단 항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테크인은 삼성에서 하나로 이제 매각이 되면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만 하나가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이 국방 사업하고 연일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를 볼 것으로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K9 자주포 개발하고 또 항공 주요 부품과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부분들 조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상장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서 지금은 삼각 수렴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수렴점을 넘어서 올라갔을 때, 돌파 시도했을 때는 조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수렴점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오버형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을 보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역시 오버형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많이 밀렸습니다만 최근에 두산이라든지 하나테크인의 오버형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점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형성했던 기술적 저항의 자리죠. 마디가 자리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디가 자리 진입했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점을 잘 형성했을 때는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천진이었습니다.